뭐 뭘 해, 나고야? Dance around it, close my door so you can't get in.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그동안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에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던 사이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몹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먼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일본 도쿄에 산 지 11년 차가 된 디자이너 생업으로 살고 있는 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 일상을 종종 소개하는 편이고 인테리어나 일본의 맛집, 일본의 여행지 등등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핑계로 써봤던 초심자용 카메라들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카메라가 저에게 맞을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진짜 멋모르고 남들이 좋다는 카메라에 돈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은 일정하지만. 먼저 제가 지금까지 써본 카메라로는 고프로 11, 소니 GV-E10, DJI 오스모 포켓 1 3, 캐논 V10,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15 프로, 그리고 인스타 360 고3가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정말 돈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 많은 카메라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3개만 남기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왜 3가지만을 남겨두고 다 처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카메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폰. 브이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저는 먼저 핸드폰으로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브이로그는 일상을 찍는 건데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찍고 싶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저의 고양이의 귀여운 상황이라던가 갑작스럽게 꼭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폰은 좀 필수적으로 저에게 중요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맥북으로 편집하는데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은 SD카드에서 이제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 번잡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으로 찍다 보면 핸드폰 내에서도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많고, 그리고 혹시 맥북 유저시라면 애플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영상 데이터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집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간단하게 컷 편집들을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아이폰은 15 프로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요즘 최신 핸드폰들은 좋은 카메라 영상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4K 영상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폰에 단점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유튜브 시청이 필수인 저에게는 재밌는 영상 보면서 밥 먹고 싶을 때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영상 촬영 중에 갑자기 통화가 온다거나 메시지가 왔을 때 확인을 못한다는 점,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시네마틱스 모드라고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이폰으로는 구현하지 못하는 카메라만의 독특한 감도가 있거든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나, 또 요즘 편집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단점 빼고는 핸드폰의 단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겠네요. 다음은 소니 GV-E10.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GV-E10입니다. 브이로그 시작하고 처음으로 거금을 투자해서 산 카메라예요. 카메라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입문자용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역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즈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용 렌즈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렌즈 값이 카메라 값과 거의 같았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다른 작은 카메라들에 비해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 편이에요. 다만 소니 GV-E10은 손떨방 자체는 약한 편이어서 손으로 직접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아요. 물론 손떨방이 들어가 있는 렌즈를 구입해서 쓰거나 소니 자체 프로그램인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쓰면 동영상의 흔들림을 나중에 보정할 수 있긴 한데요. 찍은 영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찍는 일상용 브이로그 용으로는 잘 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형 카메라들에 비해 여성들이 매일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의 일상을 담거나 혹은 가끔 여행을 갔을 때 들고 가서 찍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가끔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전체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주곤 합니다. 다음은 캐논 V10. 캐논 V10은 백종원 카메라로도 유명한 캐논 빅시아 미니의 후속 모델인데요. 처음에 광고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사버린 제품입니다. 본체도 가볍고 손바닥만 해서 들고 다니기 괜찮은 브이로그 카메라예요. 뒤에 스탠드도 달려있어서
테이블에 두고 쓰기 좋았어요. 또 캐논 V10의 가장 좋은 점은 마이크 수음인데요. 뺐고 뭐해? 너 뭐해? 응? 물티슈도 있다. 여기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캐논 하면 뭐죠? 바로 따뜻한 색감이죠. 왜 캐논의 색감을 다들 선호하는지 저는 이제 V10을 써보고 알았습니다. 왜 다들 캐논 하는지. 또 캐논 V10의 장점으로 큰 화면을 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캐논 V10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떨방입니다. 캐논 자체 내에 손떨방 모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액션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찍다 보면 영상이 정말 많이 흔들거려요. 카메라가 작게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휴대성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인데 들고 다니면서 찍은 영상들을 확인해보면 이게 과연 들고 다니면서 찍으라고 만든 카메라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립니다. 쓸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다만 이제 만약에 배치하고 찍으시는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크도 뛰어나고 화질도 너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인스타360 고3. 제가 러닝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액션 카메라 분야예요. 고프로 11도 사보고 액션 카메라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인스타360에서 나온 이 카메라는 워낙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 일상을 찍고 해도 다른 타인들에게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귀여웠어요.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뭔가 애착이 더 가는 카메라였고요. 티셔츠에 붙이고 찍다 보면은 이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들고 혼자 밥을 먹는다거나 할 때 한 손으로 음식을 뜯고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뭐 무잡이나 여기에 붙이면서 찍다 보면은 두 손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양이 목에 걸어서 이제 고양이 유튜브 이런 걸 찍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수도 되기 때문에 수중 촬영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프 마라톤을 나갈 때 이제 모자 위에 붙여서 뛰었어요. 전혀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20km 이상을 달릴 때도 저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었는데요. 방수가 됐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360 고3는 짧은 배터리 양으로 인해서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점이 불편했어요. 그 하프 마라톤을 찍을 때 초반 30분을 영상을 찍고 바로 방전이 되는 바람에 후반 1시간 20분가량을 찍지 못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게 본체와 분리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이게 과연 찍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또 고프로나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액션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로는 5K, 4K, 그리고 인스타360 고3 같은 경우는 2.7K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작다 보니 안에 들어가는 센서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되는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빛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집 안에서 찍을 때라던가 카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찍고서도 쓰지 못하고 버린 영상이 꽤 많습니다. 또 이제 카메라를 티셔츠나 이런 데 탁 붙이고 찍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붙이고 찍다 보니까 수평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가뜩이나 화질이 떨어지는데 수평이 되지 않은 화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다시 크롭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도 화질이 안 좋은데 화면이 크롭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더 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메모리 카드와 카메라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카드를 까먹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사실 때부터 128기가 정도의 용량을 고르지 않으면 꽤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실 때 128기가를 고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러나 사용성에서는 어쨌든 가장 간편하고 쉬웠고요. 최근에는 인스타 고3 S가 나왔다고 해요. 2.7K에서 4K로 확실히 화질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사서 써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JI 포켓 3입니다.
한 6년 전에 DJI 포켓 1을 접하고서 꽤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JI 포켓 3가 나왔을 때 바로 구매해보고 싶었습니다. 포켓 3로 오면서 1인치 센서가 이 작은 카메라 안에서는 최초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화질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DJI 포켓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계식 짐벌을 들 수 있습니다. 뛸 때 들고 찍어도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러닝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작에 비해서 크기나 무게가 커지긴 했지만 작은 편이라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었고요. 이번에 1인치 센서가 탑재된 만큼 화질도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을 나중에 줌을 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줌을 해서 사용을 해도 영상 자체가 깨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꽤 놀라면서 촬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굉장히 좋은 화질을 구현해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DJI 포켓 3에는 앱 내에서 뷰티 효과들을 넣을 수 있어요. 요즘 뷰티 효과는 무조건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아침에 찍어도 굉장히 뽀샤시한 효과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촬영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이 작은 카메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컬러 그레이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DJI 포켓 카메라에는 액세서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부착용 렌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원용 렌즈가 나온다면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카메라 후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빠뜨리는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언급하지 않은 카메라들도 꽤 있었어요. 브이로그 용응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작은 소형 카메라 위주로 설명드렸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 중에 딱 3가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소니 GV-E10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아이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JI 포켓 3입니다. 다른 카메라들에도 장점이 많았지만 저의 영상에서는 휴대성이 좋아야 하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카메라들을 빼고는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할 때는요. 이 DJI 포켓 3를 이용해서 러닝 브이로그나 일상용 영상을 찍고 있고요. 중간중간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찍을 때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이걸로 찍겠습니다. 이 소니 GV-E10의 이 렌즈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니로 찍은 영상들이 퀄리티가 좋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 전달한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다른 컴퓨터를 구매해야 한다던가 영상 편집용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된다던가 여러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카메라 장비 이외로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일본 곳곳을 그래도 나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여행지들을 소개해볼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